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LS 에코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LS 에코넷에 대한 사업, 그리고 모멘텀들 LS 전선이 현재 지분을 매입을 하고 있는 이유까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LS 에코넷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꼭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모두 풀어드리려고 하니까요.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을 어떤 내용을 드릴 거냐면은 좀 차트 위주,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LS 에코엔지가 어떠한 모멘텀을 가졌었는지 간단하게 보기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딱 한 5분에서 6분 정도만 집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LS 에코엔지 같은 경우 이 베트남과 미얀마의 자회사를 통해서 전력통신 케이블을 제조 판매하고 있었었죠. 그리고 해저 케이블과 히토류를 신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사명까지 변경을 했을 정도로 신사업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기존 사업들에 대한 모멘텀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베트남 발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현재 제8차 전력 개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2030년까지 도시화율 50% 이상 달성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도시화율이 점차 늘어나면서 베트남 발전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여기에 따른 전력통신 케이블 수요 증가가 전망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I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024년 AI 성장과 함께 기존 데이터 처리보다 15배 이상 상당히 증가한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 투자가 대두가 되고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전력을 4배 더 가량 더 쓰고 있기 때문에 거의 걸맞는 이 전력 통신 케이블이 더 필요하게 되고, 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만큼 기존 사업들에 대한 전력 통신 케이블과 상당히 연계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다음으로 히토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 첨단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항공, 방산,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만큼 상당히 전략 자산이에요. 그런데 히토류 생산량 1위 국가가 중국인 것은 모두 아시는 내용들일 텐데, 근데 여기서 우리 한국은 히토류 의존도가 중국의 80% 이상 다르는 만큼 이 중국 의존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중국이 수출을 금하게 된다면 상당한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하지만 LS 에코너지는 베트남 광산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공급망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었었고요. 사실 히토류 관련해서는 합금 소재와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히토류 중에서 네오디뮴이라는 염소가 있어요. 이 네오디뮴이 붕소와 철을 합금해서 만든 것이 네오디뮴 연구 자석입니다. 이 네오디뮴 연구 자석 또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히토류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이고 있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해상 풍력에 대한 것이 좀 많이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해상 풍력에서 이 전기를 생산이 된다면 전기를 육상으로 끌어오기 위해선 해저 케이블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차트 보면서 또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흐름 지금 0.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아래 꼬리가 좀 달린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저가 부분이 마이너스 3%까지 하락을 했지만 아래 꼬리가 좀 달려주면서 이 3일 이평선과 5일 이평선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검은 월요일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급락을 한 바가 있었었죠. 근데 다행히도 이 빗각에 지지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일단 아무튼 이 다음 지지 라인 같은 경우 이 라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라인대를 지지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음 지지 라인 같은 경우 지금 바로 볼 수가 있는 240일 이평선이 있는데, 사실 이 240일 이평선까지 내려오게 되더라도
리스크적인 관리는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LS 에코네지가 상승을 하더라도 지금 저항 구간이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평선만 보아도 지금 60일, 20일, 10일 이렇게 전부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상승을 하더라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급적인 측면 잠깐 살펴보자면은, 어제 같은 경우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관에서는 매도가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타 법인에서의 매수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 공시인데, 공시 같은 경우 LS 전선에서 현재 계속적으로 매수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LS 전선이 여러분들께서 이 LS 에코에너지 지분을 왜 매입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이것에 관련해서 실제로 LS 전선에 전화를 걸어서 현재 뭐 LS 에코전지나 LS 마린솔루션 왜 지분을 계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계시냐, 어떠한 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라고 여쭈어 봤습니다. 근데 그 LS 전선 측에서 지금 아무런 이유 없이 매수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매수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뭐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제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공시 좀 나중에 공시가 나올 테니까 확인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이것에 관련해서는 아마도 이 지배구조 개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해서 3월 15일에 제가 이 영상을 제작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3월 15일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다시 수급적인 측면 다시 돌아와서 개인의 흐름,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다가 갑자기 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매도세가 들어오는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 LS 에코에너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지켜보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이 차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의연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